당원들의 5만 명이 청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징계 절차로 넘어가려면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는 그 당원 당규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하면 윤리심판원에 이제 제소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리심판원이 사건을 받아서 윤리심판원 절차를 또 독립적으로 열 수는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른바 5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징계 청원이 지금 혹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리심판원이 당연히 이제 징계 절차를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이 가결표를 던진 것,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의 어떤 통합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었냐라는 부분을 윤리심판원에서 좀 공개적으로 또는 또 넓게 폭넓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가결표를 던진 것만으로 징계를 하기에는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가결표를 던진 부분을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고 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정말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입증해서 찾아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보면 어찌 보면 약간 평지풍파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윤희석 대변인, 뭐 다른 당 얘기지만.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냥 뭐 정청래 의원은 뭐 고름 뭐 이런 얘기하고 저렴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당 같이 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강력 그 지지층이 개딸의 의사를 벗어나는 순간 또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러니까 당이 점점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고 뭐라도 분명히 불가능한 가결표 색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오죽하면 수박 당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좀 단일 대우로 총선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일 대우가 어렵다. 송금주 의원, 제가 단일 대우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총선에.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숙제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을 통합시키는 문제하고 이제 그 검찰을 필두로 하는 이제 용산이나 여권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아마 통합의 이슈를 던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만 5만 명이 서명을 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거는 별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구성보다는 윤리심판원에서 별도로 이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께서 이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제 좀 배신 행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정 최고위원은 그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 하나하나가 당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런 말씀을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면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민주당인데 가결표 색출 행동은 그 누구보다 공산당임.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애초에 당론으로 정하든가 본인들도 당론 결정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그러다니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은 비명계에만 적용하는 조직인가?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까지 징계도 안 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내부 판단에 맡겨 주시라. 외부 인사가 이 말 저 말 별로 도움 안 된다. 우리 패널들한테도 하는 얘기 같아요. 외부 인사.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류 그러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뭐를 어떻게 보느냐? 가결표를 던졌다는 의심되는 29명 또는 39명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쿠데타 우는 쿠데타, 탈권. 그러니까 당내 권력을 뺏으려다 실패한 자들, 좌절된 자들, 네. 쿠데타 주도 세력 내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론으로 정했었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봐서 완전히 이 사람들 고름이었다, 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 쳐내야 된다. 단일 대우로 똘똘 단일 색깔로 당을 끌고 가자. 뭐냐? 이재명 당을 정확하게 만들자는 여기에 상치되는 세력은 다 쳐내겠다는 계산이라면 지금 여기에 비주류들 입장에서는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원들의 기세나 강성 당원의 기세를 보면 자기들 목숨은 적어도 파리 목숨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자꾸 포용과 화합 그리고 재수출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 보여지는 정청래 최고 목소리가 높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분들의 비주류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참 이 수박이 사실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인데 이게 약간 정치 용어가 됐습니다. 이 개딸들 사이에 민주당 의원 168명의 수박 당도 감별 명단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수박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수박 아웃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 당도 5부터 최저 당도 0까지 분류를 하는데 6가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검사 탄핵 발의 불참, 불체포 포기, 그 다음에 대의원 1인 1표제 반대, 민주당의 길, 이거는 비명계 주도 모임이에요. 민주주의 4.0, 이게 친명계 주축 모임입니다. 원내대표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국 이 기준을 충족한 의원들은 이제 당도가 1점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당도 5, 가장 단맛이죠. 김종민, 홍영표, 강병원 의원 등 5명. 당도 4에는 박용진,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7명. 당도 3에는 박광원, 이상민 의원 등 16명.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김의겸,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원 등 66명은 당도 제로입니다. 이 당도가 높을수록 이제 수박에 가까운 것이죠. 자, 송금주 의원님, 네, 네. 본인 당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아, 우리 손 의원. 아닙니다. 저는 아마 우원식 의원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 네, 0이네요. 그렇다면 당도 0입니다. 당도 0.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민주당을 잘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그 민주당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 노력, 당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물론 당내에 강경 기류도 있고 사실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까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내 구태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구태타 서력을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이런 민주주의적 후퇴되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리더십을 더 확고하게 하면서 더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아마도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가결과 관련된 문제들은 윤리심판원에서 그 당 그 지도부의 인식에 의한 처리 과정이 아니고 당내에 이제 중립적인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딸들 덕분에 그 민주당에 이제 친명계, 비명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수박계가 또 등장을 했어요. 수박계. 누군지는 아시나요? 수박계. 네? 수박. 고민정 의원은 수박계로 분리가 된다. 수박. 수박? 예. 뭐죠? 무슨 뜻이죠? 수박 정치인, 수박. 아, 그렇지. 네. 고민정. 근데 고민정 의원이 당도가 200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좀 단맛이 덜한 수박. 그러니까 수박은 수박이다. 네. 아. 자, 그런데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뭐 여기는 이제 우파 정치인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도 5 그러면 수박 당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면 가장 괜찮게 보는 사람들 아니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또 색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뭐 어떻게 보면 침묵할 거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쿠데타군 진압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예. 침묵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강병원, 김종민, 윤영찬, 홍영표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 지역마다 이른바 개딸들이 적어도 한 20%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당내 경선에서 많이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주류에서는 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 공천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과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가능성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안 할 테고 다만 옆에 사람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거죠. 더 쳐내십시오. 고름이 살 안 됩니다라는 논리로 계속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정치인 포용과 화합 뭐랄까 이게 호방하고 이렇게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옆에서 계속 자기의 핵심 지지자들이 핵심 지지 의원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야 자기들 공간이 열리니까. 그런데 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열린다는 거는 아니, 그런 수박들을 수박들 내쳐내야 이제 내쳐내야. 공간이 생기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지역구마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빡킹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친명들이 제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면서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수박 잡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 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목을 이재명 대표가 그 유혹을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 생각하는 뜻이나 목표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현재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리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뜻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던 상황은 사실 당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내홍을 불러일으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물론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당의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라고 이미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결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지도부 입장에선 당연히 해당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결표를 누가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속아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인 것이고 그것은 일단 그것대로 일단 우리가 지금 당내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는데 아무런 후폭풍 없이 당이 그대로 봉합되기는 어려울 만큼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들이 또다시 봉합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곧 회복하고 다음 주에 있을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낼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당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고민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메시지가 곧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도와 상관없이 수박 정치인이라고 해서 또 이제 5명을 공개했는데요. 이원욱, 서른, 고민정, 윤영찬, 조홍천. 그런데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권 때 누가 박 대통령하고 친하냐?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친박이 있는데 진박이 있고 또 찐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이 망했잖아요. 그죠? 그 민주당도 사실 반면교사라고 삼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예. 보면 민주당이 4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요. 4년 전에 잘 보세요.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당인데 탄핵 당시의 총리가 당대표예요. 그렇죠? 지금은 대선에 진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총선을 대비합니다. 저희 장외 집회 엄청 했어요. 민주당도 했죠. 삭발하고 단식했는데 삭발 건너뛰고 단식으로 갔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건 이제 간별 얘기는 그 전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단일 대우 얘기하고 좀 걱정된다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 1등으로 당선된 정청래, 3등으로 당선된 박찬대 의원, 요 두 분이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비명 이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비박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설령 이재명 대표는 다른 생각하더라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래도 우리 이 비명계 품읍시다 하는 순간 당도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앞두고 공천해야 되는데 뭐 감자마자 징계하자 이 얘기 나오는데 이 40명 정도 되는 당도 높은 분들이 공천 못 받는데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장에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서 단일 대우 어렵겠다고 보는 겁니다. 송금지 의원은 좀 당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로면 시장에서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수박의 저도 당도를 콜라요. 낮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당 측의 바람이겠죠. 민주당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어떻게 탄핵 이후에 그 당 대표 선출 과정하고 지난 대선에서 50% 가까이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단식을 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검찰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상황실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이나 결단력은 굉장히 그 존중할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근소한 차이로.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의 대표로서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다음 대선에서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을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께서 바라보고 또 응원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청래나 박찬대 의원이 반대쪽 사이드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은 이 통합을 가지고 당이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도록 아마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